박지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아니죠. 의원님이신데 제가 항상 입에 대표가 붙어가지고. 한 번 대표는 영원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더 대표 될 거예요. 민주평화당의 대표가 다시 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건 모릅니까? 좀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하도 언론들이 김영철 그 부위원장 통전부장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만나는 게 자꾸 중요한 마지막 남아있는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보도하던데 정세현 전 장관은 월요일 날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가기 전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간다는 것은 사실상 실무적인 내용들은 다 끝났다는 얘기다. 간다면.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언론들은 이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12단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그죠. 가는 게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영철 부장이 중국에서 이틀을 기다렸죠. 무슨 항공편 때문에 기다렸다 어쨌다 하는데 네. 그것은 판문점, 네. 싱가포르, 네. 썬김과 최선희 네.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누굽니까? 김창선, 네네. 해긴. 네. 이 사람들의 최종적인 실무 조정을 보고를 받고 네. 확실하게 끝나니까 폼페이오하고 도장 찍으러 간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12단과 정세현 장관 두 분만 거기 김영철 통전부장이 뉴욕에 갔다는 것은 협상이 끝났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남북관계의 경험자들이나 네. 최소한 외교관 출신들이라고 하면은 이건 알죠. 12단만 아는 게 아니라 네. 김어준 공장장 정도는 모르지만은 그 아는 수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미 네. 합의가 되니까. 합의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갔죠.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그걸 보세요. 폼페이오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서 평양을 방문했지만은 네. 갈 때마다 합의돼 가지고 와서 네. 좋은 뉴스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김영철 통전부장이 갔다는 것도 역시 좋은 소식을 다 들고 손에 쥐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것이 6.12 예. 싱가포르 회담의 폼페이오 김정은 두 분이 테이블에 앉으면은 네. 그것은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합의가 어떤 분들이 합의해내느냐. 네. 폼페이오, 김영철, 서훈. 예. 이분들이 합의돼서 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예. 합의가 안 합의가 안 됐으면 안 됐는데. 만나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왜 앞으로도 진전이 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김영철 부장도 그러지만 폼페이오 예. 국무장관도 합의해서 두 정상이 합의한 것이 앞으로 실천이 안 되면 책임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누가 책임지고 나갈 일을 하냐고요. 그래서 뭐 수준이 공장장 정도 미안합니다. 정세현 전 장관과 똑같은 해석을 하시는군요. 예. 정세현 장관은 가기 전인데 곧 갈 것 같고 간다면 끝난 것이다.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네. 역시 정세현 장관은 잘 아시니까. 이거 해보신 분이니까. 그렇죠. 또 우리 식구 아니에요. 우리 식구. 대표님도 딱 보시고 이제 끝났구나 얘기가. 그렇죠. 해석을 딱. 저는 사실 정상회담을. 김영철 부장이 중국에 가서 예. 미국으로 출발을 안 하길래 이게 싱가포르 판문점에서 아직도 미세한 부분 조정이 안 끝났구나. 그러니까요. 이걸 네. 조마조마했지. 네. 딱 간다고 그래서 또 출발했다고 해서 만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출발할 때 이미 이거 이제 12일 날 열린다. 그렇죠. 그렇게 보신 거죠. 예. 네. 그러면 뉴욕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뉴욕에 갔다가 그럼 워싱턴에 갈지도 모른다. 그 말은 안 갈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국 대통령께서 반드시 김영철 부장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도 뭐 사실 김대중 대통령 또 제가 가서 심부름을 했는데요. 그때 그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기 좀 해 주시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 올브라이트 장관이 평양을 가기 전에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에 가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날 때 군인 정장을 하고 가서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답방으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어요. 예, 예. 이번에도 예. 이번엔 거꾸로 했죠. 그렇죠. 폼페이오가 폼페이오 CIA 국장이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고. 면담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답방을 할 차례 이제 아닙니까? 김영철 부장이 가는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뉴욕에서 예. 자기 북한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엔 대사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정리한 것. 정리한 것을. 이게 맞지 하고. 예. 예. 재확인되면은 혹시라도 일부 언론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예. 진행하다 보면은 제 경험도 그래요. 꼭 그 사람들은 보고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는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첫 만났을 때도 자기들 대사관에서는 비화, 예. 이제 비밀 예. 이 문건으로 해서 보고를 하니까 저 보완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뉴욕에서는 유엔 북한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평양과 교신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마지막 조율이 있을까 봐. 그렇죠. 한번 만나고. 그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됐다 예. 하면은 비로소 이제 형식적으로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예. 뵙고 올 것이다. 이것이 외교의 상호주의고 같은 기본 원칙. 대접이지.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대상이니까 네. 워싱턴까지 김영철 부장을 부르기는 부담된다라고 네. 하면은 그건 좀 외교 관례에 안 맞는 것이죠. 안 맞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하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리하고 상관없이. 관례하고 상관없이 막 하시는 분이라 그렇지만 하실 거예요. 네. 또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장 만났다고 세계적 뉴스가 날아가잖아요. 지금 하겠죠. 보세요. 네. 모든 세계 이목이 남, 북, 미, 일, 중, 러 예. 여기에 막 전부 얽혀 들어가잖아요. 지금 중로도 일본까지 포함해서 바쁩니다. 정신 없습니다 지금. 네, 왔다 갔다 하고 네, 아베 뭐. 총리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베는 죽을 지경이죠. 왜 저는 그렇게 보냐 하니까는 네. 제가 자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높은 단계의 동결까지 갈 것이다 네. 하는데 사실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은 미국 본토를 이어가는 ICBM. 북한의 ICB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폐기를 해라. 네. 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 상징적으로 ICBM을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본은 ICBM하고 관계없거든요. 네. 미사일하고 관계 있다. 중거리 미사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몸이 달아서 미일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 간다. 또 뭐 외상회담 만나자. 소위 북일 외상회담 하자. 예. 또 싱가포르도 사람 보냈더라고요. 예, 그렇죠. 당연히 보내죠. 그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까지 그 오리알이 된 적이 있나 싶어요. 예. 완전히 오리알 됐습니다. 좀 얄미운 짓을 했으면은 한 번은 당하는 거예요. 한 번은 당하는 최초로 당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글쎄요. 뭐 역사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아베 수상은 늘 숟가락 놓아가지고 부자 됐잖아요. 일본은. 숟가락 얹어서 맞습니다. 예. 그 한국 전쟁으로 부자 많이 됐죠. 예. 그렇죠. 예. 일본은 그렇게 부인할 하고. 수 없죠.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해커 박사. 아 미국의 예. 그 가장 최고 전문가라는 그렇죠. 분. 핵전문 또 북한을 예. 6번인가 가서 확인하고 오고 그랬잖아요. 예, 미국 해커 고농축 박사. 우라늄 뭐 이런 거 다 보고. 최근에 인터뷰했죠. 해커 박사. 예. 예. 거기 해커 박사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 미국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또는 언론은 최우선을 미국 국익에 둡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 국익에 두는데 해커 박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핵을 완전히 없애는 데는 예. 완전 비핵화를 하는 데는 15년 정도가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예. 정치적으로 걸릴 것이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저 소리가 무언가 예. 했을 때 저는 역시 CBID 예. 당장 선핵 폐기 이것은 불가능하고 단계적 동시적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뭐냐 뭐 그런 합의.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핵을 비핵화하는데 예. 2020년까지 하겠다 한 것을 좀 뒷받침해 주면서 예.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의 길로 가도록 그리고 뭐 우리 한국이나 미국 시민들이 왜 당장 핵폐기 안 하느냐 예. 이러한 여론을 좀 기술적으로 대변해 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뭐 외교 관례나 그동안의 뭐 프로토콜이나 이런 걸 무시해서 가능한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거 다들 사실 6월 12일도 백악관 내에서는 그때까지 준비하기 어려울 거다는 얘기가 스텝 사이에서는 있었나 본데 그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절차를 안 따지니까 확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6월 12일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살아있는 최고의 외교 대부 키신저 박사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요즘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이 아니죠. 안 해. 그러니까요. 하고 던져버렸다가 또 김정은이 끌고 들어오니까는 해. 네. 그리고 12일 날 다 준비해. 네. 그런데 사실 저도 좀 이렇게 때려보니까는 그 호텔 이런 것들을 전부 그대로 두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12일 한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해커 박사가 15년 걸린다고 하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2년 내에 할 수 있는 맥시멈을 지금 그 타겟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2년 내에 할 수 있는 맥시멈을 가지고 이 정도면 사실상의 CBID가 맞다라고 선언을 하겠죠. 예. 해커 박사가 전문가로 기술적으로 따진 거하고는 다르게 예. 그 선이 어느 정도 선이 될까요? 글쎄 IAEA에서 핵 사찰을 한다 하더라도 네. 굉장한 한계가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죠. 네. 그리고 그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것은 뭐 진짜 한 덩어리 땅속에다 예. 묻어놓으면 그걸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트럼프 대통령 말씀이 맞는 게 있어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예. 그건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과 미국이 예. 두 차례 정도. 두 차례 정도 했을 때 우리는 에너지 지원을 했지만은 물론 뭐 여기서 시비는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깼다, 북한이 먼저 깼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어떻게 됐든 김정일 위원장은 도움을 받으면서 형식적으로는 안 한다고 하면서 몰래 쌍주머니를 찾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한 것을 못하게 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2년 내로 최소한 북한에서 ICBM, SLBM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기시키면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로 접어드는 2020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고농축 우라늄.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건 다 폐기하는. 그렇죠. 폐기 대상이 될 것이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제1 목표예요. 탄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탄도. 뭐 20여 개 정도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게 20여 개인지 10개인지 50개인지 뭐 알 수가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핵탄두 같은 것도 일부. ICBM, SLBM 그런 거 이렇게 일부를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성의껏 이번 풍계리 갱도 폭파하듯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는 지금 누가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네. 탄도 조그맣거든요. 네, 그걸 감춰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거 네. 뒤지로 어떻게 다닙니까? 근데 이런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다, 그러니까 2년 있다가 핵을 다 제거했고 탄도도 다 이제 폐기했다라고 선언한 다음부터는 설사 5개가 남아있던 1개가 남아있던 간에 쓸 수도 없는 일이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그렇죠. 예. 네. 쓸 수 없고 그 소위 위협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핵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핵을 쏘는 상황은 지구 멸망의 날이니까요. 그건 뭐 예. 핵 보유국이 지금까지 핵을 사용한 것은 2차 대전 때 네. 일본 히로시마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70년 사실상 전이고. 무용지물이 되고 또 거기 정도 가면은 경제 제재나 경제 교류나 북미 간의 외교 관계, 평화 협정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도 변하는 겁니다. 네. 자꾸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CBID 예. 이걸 요구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체제 보장 예. 이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CBIG라고 하더라고 이제. 뭐 예. 개런티를 예. 쓰는데 폼페이오가 그런 용어를 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잘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미국의 과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중공을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월남을 오늘의 베트남을 만들었는데 그 정도 해준 지금 중국을 우리가 체제 변경시켰습니까? 베트남을 체제 변경시켰습니까? 그 체제에서 그 수교를 하고 네. 경제 발전이 지금 이룩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서로 상호 간에 연락사무소를 초기부터 두자. 사실 대사관급으로 바로 가지 못하더라도 처음에 연락사무소 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수교 직전의 상황 연락사무소 이걸 나중에 하지 말고 처음부터 두자. 이런 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핵화의 길은 모라토리움, 동결, CBID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고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아예 예. 이번 싱가포르에서 높은 단계의 동결 예. 즉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예. 혹은 대표부까지 승격해 가지고 두게 된다고 하면은 이건 완전한 길로 가기 때문에 나는 거기까지는 갈 것 같은. 거의 중간 단계 수교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렇죠. 예. 우리가 중공에도 미국이 대표부 뒀고 예. 우리도 한일 수교할 때 먼저 대표부 뒀어요. 예. 예. 대표부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수교한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됐든 평양에 미국 사무소가 있고 대표부가 있고 워싱턴에 대표부가 있다고 하면은 이건 서로 전쟁은 못 한다는 그렇죠. 보장이거든요. 그리고 늘 만나서 조정할 수 있고 그 라인이. 예. 예. 정식 수교까지는 뭐 평화 회담이 열린 다음에 하겠지만 초반부터 그 예를 들어서 절차적으로 어려운 평화 회담이라든가 혹은 미국 내에서 조약 통과라든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표부는 빨리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하고 중공하고 했을 때 대표부 대표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다니까요. 예, 예. 그래도 우리는 대사라고 불러요. 제가 거기 가면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처럼 어떻게 될지 알죠. 평양 대사요? 그다음에 뭐 될지 알아요? 아니 이런 때 자꾸 얘기를 해놔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송 들으시면은 그래도 대표부가 됐건 뭐건 박지원 보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평양 대사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평양 대사를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내가 정치하는 이유가 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서 지금 통일 어렵습니다. 몇십 년 갑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을 없애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한반도가 되면은 몇십 년 내로 통일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공직을 평양 대사를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예. 그게 제 꿈이었고 제가 정치하는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목표이기 예전부터 때문에. 그게 목표였고 예. 지금도 여전히 그 목표시고 그게 가능한 정국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흥분한 상태로 계속. 아니요. 그런데 지금 경쟁자가 예.
김어준 공장장이 나타나서 제가 불안하기도 저는 합니다. 평양대사 목표는 아닙니다. 인터뷰가 목표입니다. 인터뷰 목표인데 평양대사.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와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못 가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와야 되고 이번 6.12에서 저는 그게 합의되면은 이 세계적인 그러니까 대변동이 일어난다. 6월 12일 날 만난다는 자체가 이미 성공이니까. 그렇죠. 만난다는 자체가 성공이에요. 거기서 뭐 단판 잡고 얘기하는데 단판 다 끝나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합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남은 변수가 있습니까? 남은 변수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12일까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제가 자꾸 얘기지만은 우리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마지막 날까지 그러죠. 우리가 발표는 못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그 고충이 있었는가. 오죽하면 마지막 날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다 극복해서 했는데 이건 우리 민족끼리도 만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철천지 원수인 미국과 북한이 이 전쟁 단계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사변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은 100% 잘 되고 있다. 12일 남았습니다. 12일. 근데 출발하려면은 미리 출발해야 되니까 11일 남았네요. 비행기 타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이어서 비행기 탈 때까지 불안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싱가포르에서도 회담 장소가 어디인가는 지금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거 샹그릴라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냥 제 꿈에 그렇게 나타나요. 다들 샹그릴라로 추정하고 있던데 샹그릴라는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호텔이 아니라 대통령궁이나 이런 데 아닙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 아는 거 있을 때.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아닌데 걸겠습니다. 샹그릴라가 아닌데 걸린다. 샹그릴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몰라도 대표님이 하니까 아닌가 보네요. 그 뭐 12달에서 몇 급으로 하강하더라도 제 꿈에 그렇게 나타났어요. 혹시 아예 호텔이 아닙니까?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궁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대통령궁. 근데 대통령궁을 그러면 대통령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마지막에 지방선거 이제 개막이니까 오늘 하필이면. 오늘 저도 이 방송 끝나면은 목포로 내려갑니다. 목포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단일화 물 건너 갔나요? 단일화 될 겁니다. 아, 그래요? 포스타도 같은 뭐 서울을 확 바꾸자 이런 걸로 통일됐는데 단일화 다 끝났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마지막 순간에 되리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얘기가 물밑에 돼 있을 거라고 아니요. 보십니까? 저는 이 보수층이 압력을 할 겁니다. 압력을 하건 단일화가 되든 이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게임이 오버. 게임이 오버. 그래도 그러면 둘 중에 누구로 단일화 된다고 전망하십니까? 두 사람 중에 높은 사람이 돼야죠. 근데 지지율이라는 게 조사 방법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합의가 되기가 어려운 사안이잖아요.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돼도 똑같으니까. 그 뭐 지금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얘기는 끝났다. 나보고 자꾸 관두라는 얘기만 하지 협상이 안 된다.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선언했거든요. 그거야 안철수 후보를 아직도 모르는 소리죠. 안철수 후보는 질 것 같으면 양보하고 또 지더라도 이번은 진짜 여기에서 서울시장에서 의미 있는 2번 확보를 안 하면 미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내적인 요건보다는 외적인 요건으로 아마 보수층에서 상당히 단일화 길로 가도록 할 것이다. 이미 대전에서는 단일화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른 지역하고는 상징성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러면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가 마지막 순간에 단일화를 하긴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 네. 해도 의미가 없다. 그건 이제 예측인데. 예측이 아니라 이건 정확합니다. 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실로 나타났어요.
근데 누구로 단일화 할지는 마음속으로는 꿈에 안 나타났나요, 이거는? 그건 나타났는데 얘기하면 안 좋고. 나타났는데. 이렇게 꿈 얘기하시고 이렇게 빼실 때는 뭔가 정보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던데. 하긴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여쭤봤어야 하는데 못 여쭤본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인데 손학규 전 대표가 출마 안 한다고 했다가 출마한다고 했다가 저희 방송 나와서 출마한다고 했다가 2시간 후에 출마 안 한다고 바꿨어요. 금요일 날 지난. 그거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뒤집은 거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기 공장장하고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네. 한번 날렸더니 그 말 가지고 그냥 똥볼 사건이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얘기하고. 그런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는 또 한 번에 아니 손학규 대표하고 저하고 참 각별한 관계인데 네. 너무나 아쉬워요. 그분이 늘 마지막 순간에 예. 잘못 선택하셨다고 지금도 지방선거 후에 자기 중심의 정계 개편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누가 따라갈 사람 있어요? 아니 진짜 아까운 분인데 네. 왜 저렇게 판단 미스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판단 미스를 한다고 자꾸 그러셨는데. 네. 근데 제가 잘 나가다가 네. 마지막에 가서는 꼭 이상한 선택을 한다고. 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마지막에 왜 2시간 있다가 뒤집었냐 이게 궁금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혹시? 들은 얘기가 있거나 혹은 워낙 친하다고 하시니 제가 좀. 뭐 지식인으로서 그렇게 아웅다웅 할 필요 있겠느냐. 또 마음도 약한 분이에요. 아웅다웅 이미 충분히 다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글쎄요. 그러니까 그 이상 제가 얘기하면요. 네. 이제 우리 손 대표하고 저는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묻지 마세요. 그러고 좀 잘 나가는 사람을 얘기를 해야지. 잘 나가는 사람 뭐 박원순 시장이요? 박원순 시장이요. 뭐 잘 나가고. 그러니까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아니. 대표님이 언급 안 하셔도 혼자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분도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러면 지금 어떤 분을 언급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김영환 바미당 경기도지사 후보 뭐 전부 다 나서서 막 얘기하던데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전부 이미 나왔던 것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거 나온 거 아니야. 옛날 거 아니야. 왜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 이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러면 사안은 앞으로 10일 동안 뭐가 남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여기 민주당 측은 호재만 남아있죠. 만약에 9.12 회담이 6.12. 참 죄송합니다. 6.12 회담이 완전하게 성공돼서 그냥 뉴스를 덮어버리면은 길이 없고. 그래서 드루킹은요? 드루킹은 이제 특검 임명 과정에서 수사 선거 끝나고 들어가니까요. 네, 그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김경수 후보한테 더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대구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좀 약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좀 있긴 한데 대구 경북에서. 네, 대구 경북. 그래도 뒤집어지지 않겠죠? 저는 뭐 거기까지는 한국당이 최소한 대구 경북 이건 광역단체장은 승리하지만은 기초단체장이나 몇 군데는 광역 의원들은 의미 있는 진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문대림 후보가 좀 앞서가다가 지금은 원희룡 후보가 앞서가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제주도 원희룡 후보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망하시고. 제가 제주 한번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예. 네. 선거를 또 기가 막히게 맞추시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또 안철수 후보가 생각나가지고. 이제 문제는 우리 평민당입니다. 제 입장에서 예. 남우당 걱정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오늘 보니까 어떤 여론조사에 보니까 민주당이 최저임금 관계로 50% 이하로 떨어졌고. 이하까지는 아니지만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50% 근처까지. 떨어졌고 드디어 우리 평민당이
민평화당이 예. 3.2%로 예. 창조계 발전을 했더라고요. 네, 1%대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민주당이 노리는 지금 최고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없어요. 아니 우리 호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네. 전라북도 지사도 아주 지금 선전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꼭 TK에서 민주당의 기초단체장이나 광역 기초의원들의 의미 있는 진출을 하듯이 우리도 그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우리 목포만 하더라도 세 번의 언론사 여론조사에 보면은 우리 당 후보가 8에서 10% 앞서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뭐 13일 남았는데 좀 태풍이 부니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전국 투어를 하지 않고 우리 목포 거기에서 겁니까? 목포만 지키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거기 오면은 앞으로 재미없다고 좀 방송 듣고 오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아니죠. 의원님이신데 제가 항상 입에 대표가 붙어가지고. 한 번 대표는 영원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더 대표 될 거예요. 민주평화당의 대표가 다시 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좀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하도 언론들이 김영철 부위원장, 통전부장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만나는 게 자꾸 중요한 마지막 남아있는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보도하던데 정세현 전 장관은 월요일 날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가기 전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간다는 것은 사실상 실무적인 내용들은 다 끝났다는 얘기다. 간다면.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언론들은 이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12단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그죠. 가는 게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김영철 부장이 중국에서 이틀을 기다렸죠. 무슨 항공편 때문에 기다렸다 어쨌다 하는데 그것은 판문점, 싱가포르, 성김과 최선희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누굽니까? 김창선, 해긴 이 사람들의 최종적인 실무 조정을 보고를 받고 확실하게 끝나니까 폼페이오하고 도장찍으러 간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12단과 정세현 장관 두 분만 거기 김영철 통전부장이 뉴욕에 갔다는 것은 협상이 끝났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경험자들이나 최소한 외교관 출신들이라고 하면은 이건 알죠. 12단만 아는 게 아니라 김어준 공장장 정도는 모르지만은 그 아는 수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미 합의가 되니까. 합의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갔죠. 한 거죠. 그리고 또 그걸 보세요. 폼페이오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서 평양을 방문했지만 갈 때마다 합의돼 가지고 와서 좋은 뉴스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김영철 통전부장이 갔다는 것도 역시 좋은 소식을 다 들고 손에 쥐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걸 때 군인 정장을 하고 가서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답방으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어요. 이번에도 이번에 거꾸로 했죠. 그렇죠. 폼페이오 FBI, CIA 국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고 면담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김영철 부장이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뉴욕에서 자기 북한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엔 대사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정리한 것을. 이게 맞지 하고. 재확인되면은 혹시라도 일부 언론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진행하다 보면은 제 경험도 그래요. 꼭 그 사람들은 보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는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첫 만났을 때도 자기들 대사관에서는 비화, 이제 비밀 문건으로 해서 보고를 하니까 보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뉴욕에서는 유엔 북한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평양과 교신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마지막 조율이 있을까 봐 그렇죠. 한번 만나고 그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됐다 하면은 비로소 이제 형식적으로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뵙고 올 것이다. 이것이 외교의 상호주의고 같은 대접이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대상이니까 워싱턴까지 김영철 부장을 부르기는 부담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외교 관례에 안 맞는 것이다. 안 맞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례하고 상관없이 막 하시는 분이라 그렇지만 하실 거예요. 또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장 만났다고 세계적 뉴스가 날아가잖아요. 지금 하겠죠. 보세요. 모든 세계 이목이 남, 북, 미, 일, 중, 러 여기에 막 전부 얽혀 들어가잖아요. 지금 중로도 일본까지 포함해서 바쁩니다. 정신 없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아베 총리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베는 죽을 지경이죠. 왜 저는 그렇게 보냐 하니까는 제가 자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높은 단계의 동결까지 갈 것이다 하는데 사실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은 미국 본토를 이어가는 ICBM. 북한의 ICB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폐기를 해라 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 상징적으로 ICBM을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ICBM하고 관계없거든요. 미사일하고 관계 있단 말이에요. 중거리 미사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몸이 닳아서 미일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 간다. 또 뭐 외상회담 만나자. 소위 북일 외상회담 하자. 또 싱가포르도 사람 보냈더라고요. 네, 그렇죠. 당연히 보내죠. 그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까지 오리알이 된 적이 있나 싶어요. 완전히 오리알이 됐습니다. 좀 얄미운 짓을 했으면은 한 번은 당하는 거예요. 한 번은 당하는. 최초로 당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글쎄요. 뭐 역사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아베 수상은 늘 숟가락 놓아가지고 부자 됐잖아요. 일본은. 숟가락 얹어서. 맞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부자 많이 됐죠. 그렇죠. 일본은 그렇게 부인할 하고. 수 없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해커 박사. 미국의 가장 최고 전문가라는 분. 그렇죠. 핵전문 또 북한을 6번인가 가서 확인하고 오고 그랬잖아요. 고농축 우라늄 뭐 이런 거 다 보고. 최근에 인터뷰했죠. 해커 박사가. 거기 해커 박사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또는 언론은 최우선을 미국 국익에 둡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국익에 두는데 해커 박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핵을 완전히 없애는 데는 완전 비핵화를 하는 데는 15년 정도가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걸릴 것이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소리가 무언가 했을 때 저는 역시 CBID 당장 선핵 폐기 이것은 불가능하고 단계적 동시적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뭐냐 뭐 그런 합의.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핵을 비핵화하는데 2020년까지 하겠다 한 것을 좀 뒷받침해 주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의 길로 가도록 그리고 뭐 우리 한국이나 미국 시민들이 왜 당장 핵폐기 안 하느냐 이러한 여론을 좀 기술적으로 대변해 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뭐 외교 관례나 그동안의 뭐 프로토콜이나 이런 걸 무시해서 가능한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거 다들 사실 6월 12일도 백악관 내에서는 그때까지 준비하기 어려울 거다는 얘기가 스텝 사이에서는 있었나 본데 그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절차를 안 따지니까 확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6월 12일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자꾸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살아있는 최고의 외교 대부 키신저 박사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요즘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이 아니죠. 안 해. 그러니까요. 하고 던져버렸다가 또 김정은이 끌고 들어오니까는 해. 네. 그리고 12일 날 다 준비해. 네. 그런데 사실 저도 좀 이렇게 때려보니까는 그 호텔 이런 것들을 전부 그대로 두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12일 한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핵과 것이 6.12 예. 싱가포르 회담의 폼페이오 김정은 두 분이 테이블에 앉으면은 네. 그것은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합의가 어떤 분들이 합의해내느냐. 네. 폼페이오, 김영철, 서훈. 예. 이분들이 합의돼서 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네. 합의가 안 됐으면 안 만나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왜 앞으로도 진전이 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김영철 부장도 그러지만 폼페이오 예. 국무장관도 합의해서 두 정상이 합의한 것이 앞으로 실천이 안 되면 책임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누가 책임지고 나갈 일을 하냐고요. 그래서 뭐 수준이 공장장 정도 미안합니다. 정세현 전 장관과 똑같은 해석을 하시는군요. 예. 정세현 장관은 가기 전인데 곧 갈 것 같고 간다면 끝난 것이다.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네. 역시 정세현 장관은 잘 아시니까. 해보신 분이니까. 그렇죠. 또 우리 식구 아니에요. 우리 식구. 대표님도 딱 보시고 이제 끝났구나 얘기가. 그렇죠. 해석을 딱. 저는 사실 정상회담을. 김영철 부장이 중국에 가서 예. 미국으로 출발을 안 하길래 이게 싱가포르 판문점에서 아직도 미세한 부분 조정이 안 끝났구나. 그러니까요. 이걸 네. 조마조마했지. 네. 딱 간다고 그래서 또 출발했다고 해서 만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출발할 때 이미 이거 이제 12일 날 열린다. 그렇죠. 그렇게 보신 거죠. 예. 네. 그러면 뉴욕으로 갔잖아요. 예. 그래서 뉴욕에 갔다가 그럼 워싱턴에 갈지도 모른다. 뭐 그 말은 안 갈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국 대통령께서 반드시 김영철 부장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도 뭐 사실 김대중 대통령 또 제가 가서 심부름을 했는데요. 그때 그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기 좀 해 주시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 올브라이트 장관이 평양을 가기 전에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에 가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